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겉으로 보이는 불장 뒤에 우리 모두의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와 규제의 덫이 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온 그 명확성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의 지갑을 정부와 은행의 통제 아래 가두려는 디지털 구울락의 시작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에 환호할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법안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 많은 분이 낙관론에만 젖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명확성 법안은 우리 같은 리테일 투자자들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간다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보유한 XRP나 비트코인의 운명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단순히 규제가 생긴다는 차원을 넘어 시장의 판도 자체가 기득권 세력 중심으로 재편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복잡한 법안의 조항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 숨겨진 위협의 실체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도널드 트럼프를 암호화폐의 구원자로 생각하시죠. 본인 스스로도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진짜 의제는 탈중앙화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달러 패권의 유지에 가깝다는 건데요.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그와 가까운 인물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의 움직임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을 미국의 통제권 안에 두려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들에게 암호화폐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기보다 중국의 디지털 경제 굴기를 막아내기 위한 전략적 자산일 뿐이라는 거죠. 결국 정치인들의 달콤한 약속 뒤에는 리테일 투자자들의 이익보다 국가의 통제력을 우선시하는 냉혹한 논리가 숨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위험한 대목은 바로 자기 수탁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자산을 내 의지대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보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명확성 법안의 수정안들을 보면 개인 지갑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불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산을 코인베이스나 크라켄 같은 정부가 통제하기 쉬운 중앙화된 거래소에만 보관하도록 강제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정부는 언제든 단추 하나로 여러분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 관련 지갑에서 테더를 압류한 사례처럼 정부가 직접 사무실에 들이닥쳐 코인을 압류하는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꿈꿨던 탈중앙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명확성 법안뿐만 아니라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것도 함께 논의 중인데요. 흥미로운 건 이 법안들이 교묘하게 특정 자산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제도적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테더나 USDC 같은 특정 스테이블 코인 제공자들만 우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결국 이더리움 체인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경쟁 체인들이나 자산들은 제도적 장벽에 막혀 성장이 저해될 때 이더리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독주 체제를 굳힐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이 아니라 법이라는 이름으로 승자와 패자를 미리 정해놓는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법안이 처음 하원을 통과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 78명이 당론을 거스르고 찬성표를 던질 정도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원으로 넘어간 뒤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나온 초안을 보니 분량이 278페이지로 늘어났고 무려 100개가 넘는 수정안이 덕지덕지 붙어버린 건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규제 권한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토큰화 등 시장의 모든 구석구석을 통제하려는 방대한 규제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주도권을 쥐면서 그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법안이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리테일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암호화폐에 열광했나요? 은행은 0.1%의 이자도 주기 아까워할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만 예치해도 3%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전통 은행 세력이 이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워싱턴에서는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는데요. 명분은 은행 건전성 보호지만 속내는 리테일 자금이 은행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은행권의 의도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암호화폐를 통해 정당한 수익을 올리기 어려워질 겁니다. 부자들은 여전히 은행에서 우대를 받으며 자산을 불리겠지만 서민들의 자산 형성 기회는 규제라는 이름으로 박탈당하게 되는 셈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대신해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인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에서는 그를 공공의 적 1호로 낙인 찍었습니다. 왜일까요? 코인베이스가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스테이블 코인 수익 규제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며 법안 지지를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도 비즈니스에 타격이 크겠지만 무엇보다 시장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걸 막으려 하는 건데요.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은 코인베이스를 고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법이 없는 것보다 나쁜 법이라도 있는 게 낫다는 논리로 다른 기업들을 포섭하며 코인베이스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싸움이 아니라 암호화폐의 정신을 지키려는 자와 통제하려는 자 사이의 최후의 결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과거에는 군함으로 영토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반도체 칩과 디지털 데이터로 통화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이 사실을 깨닫고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죠.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진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암호화폐가 달러의 위상을 흔드는 걸 막고 대신 미국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미끼에 걸려 모든 금융 거래가 감시당하고 통제되는 디지털 구울락에 갇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규제 논의가 단순한 시장 정비가 아니라 거대한 디지털 감시 체계의 설계도일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언제 결판이 날까요?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5월 말 메모리얼 데이 이전에 법안 서명식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부활절 이전에 행동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고요. 이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4월과 5월 사이에 시장은 엄청난 변동성에 휘말릴 겁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이 확정될 때마다 코인 가격은 요동칠 것이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막대한 부를 쌓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홀딩만 할 때가 아니라 법안의 진행 상황을 매일같이 체크하며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 골든타임인 건데요.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기 직전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배를 채우기에 바쁩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의원이 지적했듯이 규제를 만드는 당사자들이 정작 본인들은 암호화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실이 정말 개탄스러운데요. 특히 특정 정치인 가족이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법안의 수혜를 입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수익 기회를 뺏으려 한다는 거죠. 이런 도덕적 해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만드는 법안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투명한 윤리조항이 빠진 규제는 기득권 세력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짜놓은 판에 순응하며 그들이 주는 부스러기에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생존 전략을 찾을 것인지 말이죠. 명확성 법안은 분명 시장에 큰 충격을 주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서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규제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리고 그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을 자산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통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강력한 확신은 무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건 오직 깨어있는 투자자들만의 특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